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계속 서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직장에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신장과 체중에 맞는 진료 행위와 동작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근골격계 증상을 완화시킬 그 매뉴얼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직원들의 이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러한 것들,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우러져서 이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다들 그런 말 하면 철로 막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전구 증상이 있었죠.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만족이 없거나 몰입이 없었고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감정 노동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오늘 기도해 보니까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직 사유를 이제 살펴보고 직무 만족과 이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직 의도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서번트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그 조직이 아주 치명적이죠. 효율성 떨어지고 생산성의 역효과를 낮추게 됩니다. 떠난 사람도 그렇고 남은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나아가서 재정적 손실이 되고 그리고 환자 관리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직의 사유를 살펴보니까 근무 환경이 이제 제일 28%, 그다음 발전 가능성이 없다 18%, 그다음에 상사와 동료의 관계, 일에 대한 보상이 적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나아가서 전문직으로서의 갈등이 생긴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도 작은 사유들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이직 사유에서 가장 큰 연구는 근무 환경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리고 보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수가 많으면 이직을 덜 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또 복잡한 가치관과 이 업무의 동기와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직하려는 사람을 단순히 월급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직 의도는 장래성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직의 빈도는 근무 경력이 길고 현 직장 근무 기간이 길수록 이직 횟수는 줄어들고요. 직장 규모가 클수록 이직 횟수는 줄어듭니다. 취업 동기 중에서 주위의 권유로 취직생사가 됐어 하는 사람은 이직을 많이 하게 되고 고용주와 상사와의 주로 평가하는 거가 성실성과 원만한 성격으로 이 사람을 뽑았다. 또 그걸 중시하는 직장일수록 이직을 적게 합니다. 직장 선택 시에 직원도 직원 복지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런 복지와 관련된 것을 할 때 이직 횟수는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이직자들이 제시하는 원인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핑계일 수는 있지만 자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유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 그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욕구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직무 만족과 이직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직무 만족의 요인을 보면 보수 요인이 크고 자율성 요인이 그다음 장래성, 동료 요인, 업무량 요인, 환경 요인의 순서로 나타나고 직무 만족이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이직은 많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직무 만족 요인들에서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성 요인이 가장 크다. 내가 이 직장에 있어봐야 앞이 안 보인다. 뭐 배우는 것도 없고 저 실장은 저 사람 나갈 것 같지도 않고 만약 부실장이거나 뭐 계속 설거지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나가요. 그래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를 보면 구조적 변수에서는 원장의 지원, 직무 갈등, 직무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고 직무의 재량권의 범위가 커지면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도가 커져서 이직 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자기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를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부의 연자를 초청을 해서 소그룹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경력자와 신입자를 멘토링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내부 교육으로 이어진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직 의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첫째는 당연히 이제 보상 체계고, 그다음에 승진과 업무 확장. 그래서 반년 설거지만 할 사람이 아니고 하면서 조금씩 업무의 영역이 넓혀지고 발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중요하겠고, 또 세 번째로 직무 만족과 좋은 조직 몰입, 그다음 소진 요인을 제거하는 거가 이직의 의도를 낮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직 의도를 낮추고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진 요인 중에서 감정 고갈, 직업 혼응, 감소, 신체적 탈진감들이 이직에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내부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인성 교육을 기회를 주고 의대를 강화시켜주고 전문성과 숙련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를 정착해주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줘서 이거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제 병원이 커지고 직장이 이제 이렇게 오래된다면 이 사람들을 잘 키워서 새 신규 개원하는 사람한테 실장하고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비전을 심어준다면 우리에게도 좋고 또 신규 개원하는 후배에게도 좋고, 또 물론 신규 개원하는 후배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생각들과 비전을 주면은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게 되겠죠.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좋은 논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과위생사의 서번트 리더십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직 몰입과 이직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서번트 리더십은 다 아시다시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 섬김의 리더십을 인지하는 정도가 직무 만족을 높이고 조직 몰입을 높여서 이직 의도를 간접적으로 낮춘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 논문을 여기만 보면 서번트 리더십의 중요한 게 청지기 정신, 후배를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팀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떻게 이직 의사를 낮추느냐, 이러한 팩터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이게 서번트 리더십은 중간 관리자입니다. 실장이나 팀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하위 낮은 직급의 위생사에게 직무 만족을 높여주고 상관도가 높죠. 조직 몰입을 높여줘서 이직 의사를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서번트 리더십이 직접적으로 이직 의사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서번트 리더십을 젊은 취생사일수록 많이 기대하고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그거는 원장이 얼마만큼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타인의 성공을 통한 나의 성공을 해야만이 그게 전체적인 성공이 된다라는 이러한 아주 기특한 논문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참 좋은 논문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도덕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은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치의생사의 도덕성은 안타깝게도 도덕성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인 도덕성 평균에. 일반 대학생보다 한국의 표준 집단보다 치생과 학생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윤리학습 경험자가 37.4%,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긴 하지만 경험했다 해도 경험이 증발해버렸다는 얘기고, 그만큼 도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거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성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로서 도덕성과 윤리관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서 좀 안타깝고 더 심히 안타까운 건 종교가 없는 무교인이
도덕성도 뛰어나고 개신교 도덕성이 아주 흥미로운 걸로 알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취생사의 가치관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냐? 가치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만 얘기하면 수단적 가치관과 근본적 가치관이 있는데, 수단적 가치관은 사회에서 어떠하게 어떠한 평등한 기회를 많이 받는 거가 좋다라는 그런 게 이제 사회적 가치관이고, 근본적 가치관은 제도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나눠지는데, 우리 치위생사들은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야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환자들이 취급받는다면은 상당히 안타까워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환자들에게 돈 있는 사람한테 친절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불친절한다면은 치위생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가치관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평한 진료를 또 공평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평함이 직장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치위생사들의 도덕성과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자성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 환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환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여기는 이 논문이 이제 환자가 좋았던 커뮤니케이션과 싫은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대비한 내용인데, 그걸 비교한 논문에 보면 공통점이 면담 분위기, 경청하기, 정서적 지지, 비언어적 행동, 태도, 질문, 설명, 합의 도달, 이런 거에서 다 똑같습니다. 환자들이 요구하는 건. 다만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과 싫은 커뮤니케이션은 항목은 똑같아요.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일주일 만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아유 오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이런 거를 환자들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안배님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고 선호하고, 그냥 디립다 앉혀놓고 입부터 벌려서 돈 내고 가게 하는 거를 싫어하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환자들이 다 원하는 거는 듣는 거, 경청과 잘 듣지 않음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감의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들은 같은, 그리고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태도에서 목소리, 억양, 태도, 막 화난 것처럼 강의하듯이 얘기하면 환자들이 싫어하죠. 근데 부드럽고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태서방처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주 좋아하겠죠. 아무튼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고,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첨단에서 누가 담당하느냐? 치유생사들이 담당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델리버리의 최종 전달자가 치유생사랍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에 리프렉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들도 치유생사.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델리버리 할 때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델리버리가 성공할 수가 없고, 환자들의 리프렉션을 치유생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될 때 경청하지 않으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존중하느냐가 우리의 직업의 성패에도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